알록달록 다양한 색깔과 모양이 매력적인 한과. 양과와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인 한과는 유과나 정과, 역강정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한과는 맛과 영양이 뛰어나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일단 우리 땅에서 생산된 우리 쌀과 찹쌀로 만들잖아요. 신토불이란 말처럼 우리 땅에서 난 쌀로 만든 우리 과자가 발효식품이라서 소화도 잘 되고요. 원료 자체가 우수하니까 밀가루로 만든 수입 과자 또는 밀가루 과자에 비해서 훨씬 몸에 좋고요. 서양 과자에 밀려 설자리를 잃기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명절과 전통 재래, 혼례 등에 빠지지 않고 쓰이는 전통 음식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료 선정부터 제조 과정에 이르기까지 조상들의 지혜가 가득 담긴 한과는 오랜 세월 우리 고유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명절이나 혼례 등 큰 행사가 있을 때면 한과를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한과는 우리의 전통 주전부리 중 하나로 지금도 설 명절이면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이곳 의령에는 26년째 전통 한과를 만들고 있는 식품 명인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과 재료에 따라 다양한 맛과 모양을 내는 전통 한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남 의령의 한적한 농촌마을. 설 명절을 앞두고 이곳은 고소하고 달콤한 한과 만드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한과의 대표적인 과자, 유과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름에 지져 만드는 것이 많아 기름 유자를 써서 유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반죽해서 말려놓은 반대기를 기름에 튀기는 과정으로 각자 다른 온도의 기름통 3개가 맛있는 유과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재래종 찹쌀을 발효시켜서 이제 쪄서 밀어서 건조시켜 놓았다가 명절 직전이 되면 이제 기름에 지져서 튀기는 과정이에요. 1차 온도는 110도 정도로 은근히 불려주고요. 2차 온도는 130도점에서 부풀어 오를 때 모양을 잡아주고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면 터져버리고 은근히 눌러서 네모 반듯하게 잘 구워내면 적당한 온도에 맞춰 뒤집어가며 노르스름해질 때까지 튀겨낸 후 체에 받쳐 기름을 빼줍니다. 주 재료가 되는 네모난 모양의 반대기는 찹쌀에 콩물과 정종 등을 넣고 반죽한 뒤 잘 건조시켜 사용합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온돌방에 앞뒤로 뒤적여 가면서 할머니랑 어머니랑 저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농산물 건조기가 있어서 따뜻한 바람에 하루 종일 건조하고요. 퇴근할 때 모아서 비닐로 덮어서 골고루 수분이 되게 해뒀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펴서 한 번 더 말려야 되고. 잘 튀겨낸 유과는 방으로 가지고 와 조청을 바르고 고무를 묻혀줍니다. 이때 유과에 조청을 고르게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청은 곡식을 엿기름으로 삭히고 졸여서 꿀처럼 만든 것으로 김현희 씨는 유과를 만들 때 우리쌀로 만든 조청을 사용합니다. 단맛을 내는 조청은 설탕과는 다른 천연 당분으로 예부터 다양하게 활용돼 왔습니다. 조청은 단맛을 낼 뿐만 아니라 고물을 묻히는 접착제 역할도 합니다. 고물은 쌀튀밥에 여러 가지 예쁜 색깔을 내기 위해 천연 재료를 넣어서 만듭니다. 분홍색을 내는 백년초 분말, 초록색은 녹차나 시금치, 노란색은 단호박 분말이 사용됩니다. 찹쌀 유과와 함께 흔하게 볼 수 있는 한과로
조청에 여러 견과류와 곡식을 버무려 만드는 역강정이 있습니다. 팬에 조청과 올리브유, 유기농 설탕 등을 넣고 약한 불로 끓이다가 백년초, 강황, 녹차가루 등 다양한 색을 내는 천연가루와 찐쌀 튀긴 것을 넣고 서로 엉기도록 볶아줍니다. 여기에 검은 쌀이나 호박씨 등의 견과류를 넣어 맛과 영양을 더해줍니다. 볶을 때 눈에 거미줄 같이 하얀 실이 나오면 다 된 거거든요.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꾸덕한 느낌이 들 때, 그때 보통은 틀에 쏟아부어서 밀대로 밀고 칼로 자르는 게 보통인데요. 적당히 볶아준 강정을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 굳혀주면 쌀 역강정이 완성됩니다. 김현희 씨는 찹쌀 육아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식품 명인으로 지정됐습니다. 김 씨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26년째 전통 한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명절이 되면 집에서 엄마랑 할머니랑 온돌방에서 막 뒤집고 말리고 튀기고 조청 입히고 신나게 만들어서 귀한 것으로 알고 실경에 대바구니에 가득 얹어서 명절 때만 되면 보물처럼 귀하게 먹곤 했는데요.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가 곁에서 배우며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랬듯 고부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한과를 만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약과랑 육아를 좋아하셔서 큰어머니께서 직접 싸주셨거든요. 그만큼 되게 맛있고 폭신폭신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연이 되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과 며느리가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전통을 배운다는 게 배우면 배울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과는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크게 7가지로 나뉩니다. 한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과류로 네모납작한 모양의 산자, 누에고치 모양의 강정 등이 있습니다. 유밀과류는 꿀과 기름으로 만들어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내는데 약과와 매작과가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도 과일 등을 꿀이나 엿을 넣어 달짝지근하게 졸여낸 정과류, 땅콩, 호두, 참깨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지는 역강정류, 차와 함께 먹는 다식 등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 한과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헌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신라상품 유사 중에서 가락국기 김유신전에 나와요. 백제의 첩자들이 김유신을 포로 잡아 가려고 할 때 꿈에 호국신이 나타나서 한과를 대접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김유신이 기운을 차려서 삼국을 통일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이후 한과는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제사나 혼례 등 큰 행사 때마다 꼭 쓰이는 음식으로 왕실은 물론 양반가와 일반 민가에서도 크게 유행했습니다. 제철 과일이나 곡식을 저장 시설이 불충분하던 옛날에는 가공을 하되 발효시켜서 가공을 함으로 제철이 않는 겨울에도 정과로 과일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한과 종류만 254종에 이를 만큼 한과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전통식품으로 꾸준히 사랑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먹거리에 밀려 한과를 찾는 이들이 줄고 있지만 한과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가 배인 이런 전통 식품들이 온 세계에서 밀려오는 온갖 먹거리들에 좀 밀리니까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제대로 전통을 지키는 가업을 이어서 100년, 200년 그렇게 전통이 개성되는 가업을 잇는 기업이 있다면 전통을 지키려는 많은 이들의 노력과 함께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전통 한과. 명절을 앞둔 지금도 달콤하게 버무려지고 있습니다.